안녕하세요. 지속되는 시모의 헛소리와 시아버지의 꼰대질에 지쳐서 시가와 영 끊고 살다가 활용정점으로 이기적인 남편의 합가 요구로 결국 이혼한 싱글맘입니다. 현재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암 유발할 정도로 모자란 신랑과 자기밖에 모르는 시모까지 모시고 살았다면 아마도 제명에 못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씩씩하게 살고 있네요. 저는 지방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들과 다름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콕 집어 무슨 꿈을 향해 악착같이 살거나 나만의 뭔가를 준비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적금을 들면서 언젠가 좋은 남자 만나면 결혼하겠지 라는 그런 마인드였죠. 하지만 제게 연애운이 없는 건지 그나마 몇 명의 남자친구가 있긴 했지만 전부 다 어디 하나씩 모자란 놈들 뿐이더라고요. 당연히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고요. 참 이상한 게 처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매력이 넘치고 좋은 남자라고 생각이 들었던 남친들은 시간이 가면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무조건 남자가 여자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여자친구인 저를 두고도 툭 하면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파는 인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 저는 어느덧 30대가 되었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다고 아무 남자나 대충 골라서 결혼을 위한 연애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은 생각이 많이 다르셨죠.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그러다 처녀 귀신 되려고 하느냐. 너도 이제 곧 나이가 30인데 아직 변변한 남자친구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자 저도 모르게 결혼에 대한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결혼이라는 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건데 그때는 왜 그렇게 부모님 말에 휘둘렸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아는 분이 주선을 해줘서 만난 남편은 여러모로 무난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남편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까지 잘 맞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결혼 상대로 크게 결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만나게 된 건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심각한 결점 투성이더군요. 여러 면에서 무난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실상은 모든 면에서 조금씩 다 미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만 해도 그렇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성격이 딱히 모난 것도 아니고 외모 역시 어디 같이 다니기 부끄럽게 생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 1년 정도 연애를 했을 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희 집이나 시가 둘 다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크게 기울지도 않고 남편 또한 나름 전망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던 터라 저는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다른 문제될 게 있을까 싶던 무렵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제게는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이 약간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별 걱정 안 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 것도 아니니 시집살이를 시켜봐야 얼마나 시키겠냐는 마음이었는데 저의 큰 착각이었네요. 실제로 시부모님은 상당히 앞뒤가 꽉 막힌 분들이었어요. 시가에 처음 갔을 때부터 직접적으로 저를 갈구거나 괴롭힌 건 없었지만 그놈의 말끝마다 하시는 여자는 이래야 하고 남자는 또 저래야 한다 면서 결혼하고 지켜야 할 각자의 남녀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한 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계속 머리에 맴돌지만 막상 또 한 귀로 흘려 들으려 치면 아무런 타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흘려듣고 말았죠. 친정엄마가 그랬거든요. 남편감 고르는 거랑 집 고르는 거랑 똑같다고요. 100% 만족은 불가능하다면 70%만 만족하면 그냥 가는 게 맞대요. 별말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꽤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나 시가나 비록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무난하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생각이 점점 바뀌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는 성인 남녀가 한 집에서 사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나요? 특히 집안일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사실 집안일이라는 게 칼같이 반으로 나누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찍 퇴근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치우칠 수밖에 없더군요. 그렇다고 맞벌이인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게 몰리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부분의 집안일이 제 차지가 된 걸 깨달았고 처음에는 좋게 남편에게 같이 좀 하자 이야기를 해서 어거지라도 하는 척을 하더니 어느 순간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어느새 자기 부모님이랑 똑같이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하길래 그날 처음으로 크게 싸웠네요. 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맞벌이하는 아내에게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가도 시어머님의 평소 언행을 생각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왜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본인도 여자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모든 여자가 다 남자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8년 정도 되는 시간을 제가 시가와 척을 지고 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시가에 가끔씩이라도 안부 인사차 방문을 드리곤 했었는데 물론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여자의 도리를 운운하셨고 저는 당연히 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참아가며 살다가 첫 아이 임신 4개월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시간은 절실한 기독교인이라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는 않아요. 대신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죠. 그날은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랑 한창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도 와서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할게 먼 길 오느라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푹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자기 딸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솔직히 굳이 따지고 보면 먼 길도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살거든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날도 각종 불합리한 상황을 다 참아내며 드디어 한 끼만 더 먹으면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때가 신우가 결혼하고 맞는 첫 번째 추석이라 시어머니는 사위 먹이신다고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걸 준비하시더군요. 제가 어디 가서 체력으로 밀리지 않는데 그날은 정말이지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네요. 그렇게 식사 준비를 다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걸로 사람을 서운하게 만들더라고요. 대충 봐도 메인 요리나 고기 반찬 등을 전부 다 심해부 앞쪽으로 몰아두신 겁니다. 대신 제 앞에는 나물이랑 풀떼기 뿐이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봤는데 일부러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저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건지 거기다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놈도 지 와이프가 뭘 하는지 전혀 체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지였으면 그냥 평소처럼 참고 후딱 밥 먹고 집에 갈 준비를 했을 텐데 제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더니 밥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전기밥솥을 쓰시는 주부님들은 잘 아실 텐데 밥을 해놓고 하루 정도 지나면 색도 약간 누래지고 찰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밥이 되잖아요. 저한테 그런 밥을 퍼주신 겁니다. 다른 식구들을 둘러보니 다들 윤기가 잘잘 흐르는 새밥을 먹고 있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아까 밥 새로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푸다 보니 조금 부족했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는 몸매 관리하라고 너무 많이 먹어도 건강에 안 좋다는 궤변을 늘어놓으시길래 저는 못 참겠다 싶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시가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그냥 와버렸네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급하게 집으로 따라온 남편이 무슨 일이냐 묻길래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것들부터 해서 오늘 음식 준비며 고생이란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맛있는 건 전부 심해부 앞으로 몰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 나한테 오래된 밥을 주셨다고 설명해주면서 와이프한테 관심 좀 가지라니까 미안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게 아니라고 말 나온 김에 나 이제 더 이상 안 참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에 절대로 안 갈 거니 알아서 하라고. 나도 사람인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차별은 또 차별대로 받고 도저히 마음에 상처가 심하니 시가에는 가고 싶지 않다.
하니까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명절이면 저희는 각자 집으로 향했어요. 물론 아이 데리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가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크게 슬프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며느리 사랑은 보통 시아버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랑 구경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안 찾아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조문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둘째 임신하고 예정일이 150일 정도 남은 상태였는데 오랜만에 만난 시누이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멀리 시어머니가 제게 언성을 높이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왕 올 거면 빨리 좀 오지 하면서 당장 저기 가서 조문객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잘 지냈냐 인사 한마디 없이 일부터 시키다니요. 여전하시구나 싶은 마음에 왠지 서글프더라고요. 내 인생에 시부모 복은 없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3일을 다 지키지는 못하고 둘째 날 집으로 돌아와서 쉬어야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당장 병원에 입원하자고 난리를 치셨지만 당시 저는 그럴 기운도 없어서 겨우 누워만 있었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온 남편이 하는 말이 과관이었네요. 어떻게 중간에 돌아갈 수가 있냐면서 아무리 살아생전에 싫었어도 그렇지 자리도 안 지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따져대는 겁니다. 전 대답할 힘도 없어 손만 겨우 들다 포기했는데 엄마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시며 야단을 치셨고 장모님이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랄을 하던 남편은 그대로 깨갱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자네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식 품고 있는 마누라가 일이 아파하는데 장례식 자리 안 지킨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닌 거 아니냐고 따지셨죠. 솔직히 제 몸 상태가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생각은 없었어요. 그만큼 결혼 생활 초기에 저한테 모질게 하셨거든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때 이후로 남편과의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다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시가라면 치를 떠는 제게 불만이 있었고 저는 또 저대로 며느리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시가 식구들과 엮이는 거 죽기보다 싫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제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후로 아이를 낳고 몇 년을 살면서 제가 다시 복직할 때까지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겨우 엄마와 아빠로서 꾸역꾸역 사는데 진짜 아이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헤어졌을 겁니다. 당연히 시가와는 일절 연락 안 하고 남편만 애들 데리고 방문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저는 아예 없는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남편이 말을 전하는데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하루는 남편이 웬일로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면서 조만간 집 팔고 저희와 함께 사시겠다 하셨다는 겁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통보식으로 말하는 남편에게 싫다고 바로 대답을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며느리돌이 하나도 안 한 거 몰아서 하랍니다. 진짜 억지도 적당히 부려야지. 애초에 왜 내가 시가랑 연근을 결심을 했는지 모르냐고 따졌죠. 저요 정말 많이 참았고 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멸시와 구박도 참았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 저와 제 부모님께 막말을 하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그렇게 이뻐하는 딸이랑 사이는 뭐하고 벌레만도 못한 며느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냐. 난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바엔 이혼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겁날 줄 아냐며 강하게 나오길래 전 그 길로 친정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부랴부랴 오신 아빠 엄마 함께 대충 짐 싸고 애들 데리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합가하자는 말은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끝까지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그 집안 인간들과 단 1초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매이고 싶지 않았고 애들을 데리고 오기 위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또 하나 제게 충격을 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월급을 속이고 그 액수만큼 시어머니와 시누에게 돈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거기다 가정의 소홀한 부분이 다행히도 귀책 사유로 인정이 돼서 결국 저는 승소를 하게 되었고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제가 가지고 왔네요. 진짜 쥐꼬리만큼이지만 위자료도 받았고요. 남편은 적어도 자기가 질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지 이혼이 마무리된 후에도 한동안 연락을 해왔지만 제가 다시 그 집과 엮일 만큼 바보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주제에 당당하게 합가 타령을 하다니 진짜 이혼당하고 싶어서 환장한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네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혼자 애들 키우는 거야 뭐 지금까지 해온 거니 별다르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하나 다행인 건 애들이 아빠를 거의 안 찾는다는 겁니다. 그 또한 남편이 얼마나 처자식에게 무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살 일만 남은 것 같아요.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고요. 그럼 함께 해주셔서